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오늘 수급상으로는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순매도 1위였습니다. 115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프로그램 쪽은 이제 금요일에서 이틀 연속 일단 매도 14만 주 일단 넘게 나왔고요. 기간도 일단 매도세였습니다. 주가는 종가상으로 금요일 대비해서 2% 넘게 일단 하락한 이 애프터마켓까지 하면 53,500원 정도에 마감이 되는데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엇갈린 운명, HLB, CMG 제약하고 좀 비교한 어떤 부분인데, FDA를 뚫을 후발 K 신약들,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내용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 최근에는 이제 매크로 변수라든지, 5월 달에 이제 그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들에 좀, 파월 의장의 조금 애매모호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 어떤 매크로 변수의 어떤 기대감들이 동시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 이제 25일 금요일부터 이제 다음 주 30일까지 AACR 학회 발표가 있죠. 그래서 여러 이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올라가고 다 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목별로 이제 옥석 가리기 형태로 주가가 제약바이오 신약 개발사들이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최근에 이제 브릿지 바이오 같이 5연속 하한가 가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등락들을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FDA 신약 품목 허가 획득에 도전장을 던진 가운데 HLB와 이제 CMG 제약의 어떤 희비가 갈렸다. 근데 질적으로 보면 좀 다르다, 성격이 좀 다르다고 일단 보셔야 되는데요. HLB는 신약으로 이제 승인 과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홀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CMG 제약하고는 비교하는 것이 저는 맞진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CMG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도에 조현병 치료제 이 메조피 관련되는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이제 품목 허가를 해서 이번에 이제 품목 허가가 되었는데, 요 이제 메조피 같은 경우에는 신약이 아니라 슈퍼 제네릭이라고 하는 이제 계량 신약입니다. 계량 신약. 그러니까 FDA에서 신약 허가 과정에 있는 부분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FDA 프로세스에서 이제 신약으로 허가받는 거는 505에서 B-1일이 이제 신약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슈퍼 제네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505B-2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제네릭이라고 할 때는 앞에 이제 A, abbreviated가 들어가서 이제 진행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1년에 미국에서 이제 제네릭 관련되는 부분 허가받는 게 한 1,5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505B-2 그러니까 계량 신약 형태로 받는 게 한 50개 정도니까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신약 승인하고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메조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계량 신약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복용의 어떤 편의성을 높인다든지 복합 제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CMG 제약이 이제 하는 이제 부분들은 구강 필름형으로 가는 조현병 치료제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입안에 넣어가지고 녹여가지고 하는 어떤 부분이니까 제형 변경한 품목 허가는 이제 슈퍼 제네릭, 그러니까 계량 신약 관련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신약으로 이제 품목 허가 받는 부분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계량 신약 같은 경우에도 FDA에서 허가를 받으면 5년간 독점금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제네릭을 하는 것보다는 수익성에서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신약으로 허가 신청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CRL을 받고 리서브미션을 이제 준비 중이고, 그 부분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요. 그래서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 항서제약의 업데이트와 리서브미션 준비를 얼마만큼 좀 빠르게 하느냐. 당초는 이제 타이베이 작년 같으면 타이베이 미팅을 하고
또 이제 포스트 액션 레터를 받고 그 다음에 준비해가지고 다시 이제 ND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억셉턴스 레터를 또 이제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포스트 액션 레터를 바로 받아서 추가 이제 답변이 필요한 어떤 부분에 내용에 대해서 항서제약이 이제 준비가 되는 대로 빠른 어떤 신청 관련되는 부분들을 뭐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 등락을 하고 있는 게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종목인데, 요것도 이제 뭐 조금 한번 보시면 HLB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뭐 브리스톨 마이어스의 옵티버 여보에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주가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다. 뭐 급락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상방으로 올라가는데 좀 이제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들은 경쟁 약물이 있었을 때 특히나 이런 부분을 많이 보는데요. 이 특히는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던 부분이고, 이 일라릴리가 노보노디스크의 제품의 미국 점유율을 2분기부터 넘어갔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사용으로 이제 하던 부분들을 경구용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항서제약도 이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라릴리가 이제 3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하이자의 어떤 간독성, 여기도 간독성이죠. 이 간독성이란 뭐냐면 모든 약이 이제 간에 들어가서 이제 뭐 이제 자기 이제 조직적으로 나가게 되는데, 간이 이제 약이라고 하는 게 독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이 이제 독성을 해독할 수 있는 이내로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 부분을 넘어가게 되면 간독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독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간암치료제에 중요하듯이 나머지 약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하이자가 이번에 발견된 부작용은 간호소의 상승이다. 정상적인 부분이 나타났을 때보다 이제 간에서 이제 간독성이 나타날 때 이제 발현되는 뭐 알부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간호소 상승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간송상이 이제 확인되기 때문에 그 간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러면 이제 그 치료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독성이 발생되면 중단하는 거죠. 하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의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1112 입장에서 보면 경쟁 약물, 암젠도 이제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1112는 상반기 이제 임상 3상 관련되는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경쟁 약물의 뭐 임상 중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호재가 되어서 1112가 올라가게 되고, 1112 관련되는 국내 쪽에서 이제 그 같이 이제 기술 제휴를 하고 있는 펩트론이 상승하는 부분이 이런 거고, 펩트론이 가니까 나머지 이제 관련주들도 같이 연동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게, 약물 개발에서 경쟁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뭐 참조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차트 흐름을 좀 이제 살펴봐 드리면, 수급상에서 보면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는 그래도 4월 14일, 그러니까 요때가 그 4월 이때가 이제 그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어의 약물이 생각보다 한 10여일 빠르게 이제 허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이제 5만원대까지 내려갔다가 반등을 이제 지난주에 20일 이평선도 회복을 하고 4일 연속으로 올라가면서 이 좁아져 있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갈 수 있는 기대감을 좀 보였다가 금요일하고 월요일하고 오늘 이틀 연속 다시 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20일 이평선 가격이 금요일 날에는 그 부근 정도에 있었죠. 중심선 가격이 한 5만원, 그러니까 한 5만 5천원대 유지하면서 다시 양음양 패턴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다시 음봉이 이어졌죠. 아침에 시가 라인은 그 프리마켓에서는 한 5만 5천원대 유지했다가 정규장 들어오면서 바로 이제 음봉이 나와서 5만 3천원대로 밀렸다가, 오전장에 이제 이 부분 회복하지 못했고요. 오장에도 이제 계속 이런 부분이 나와서 2시 반 이후에 종가 관리 흐름에도 큰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서 정규장에서 마칠 때는 53,500원, 그 다음에 이제 뭐 애프터 마켓에도 뭐 비싼 흐름을 보여주면서 53,500원 정도였죠. 수급상에서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최근에는 좀 매수를 하는 부분인데, 오늘 다시 115억 정도 매도가 나왔죠. 이런 부분들을 차트상으로 이제 수급상으로 보면 외국인 보유가 이제 빠지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좀 매수가 좀 들어왔다가 다시 매도. 그 다음에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인은 다르게 좀 매도를 하고 있다가 이 부분은 오늘도 좀 매도를 했거든요. 그 수급이 다시 또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하면서 프로그램도 금요일이어서 오늘도
매도수하는 모습이 나왔고, 창구 쪽 보면 공매도 창구인 뭐 JP라든지 골드만 모건 UBS에서 매도, 공매도 쪽이 이제 한국신한에서도 매도를 하면서 수급의 압박을 좀 못 벗어나는 흐름. 결국은 이제 리서브션 관련되는 부분들이 언제 나오느냐, 그걸 보고 움직이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안 움직이고 보고 움직이겠다는 흐름들을 5월 앞두고 4월 달에 계속 이제 한 달 넘게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좁아져 있는 지금 이 부분들은 언제든지 뭐 그 관련되는 내용이 나오면 추세를 바로 이제 수급이 들어와서 돌릴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 날에 86만 주, 오늘 좀 더 줄어서 60만 주대의 어떤 거래로 거래 좀 침체 속에서 플랫형 흐름을 뭐 계속 이어가는 어떤 구조였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4월 달은 이제 5월 달을 앞두고 3월 달에 이제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6만원대 라인을 못 넘어가고, 그 다음에 피보나치 낙폭가대 65,000원 회복을 아직 해주지 못한 상태에서 좁아져 있는 볼린저 밴드는 이제 그 박스권을 한 달 이상 가기 때문에 변동성 없는 이제 구간에 추세가 없는 구간에 이제 플랫형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추세를 만들 수 있는 거래량과 제외가 나오면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가면 추세를 만들 수 있는 구간에 이제 좁아져 있는 부분들이 그런 어떤 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21일 평선 가격 자체가 55,000원이고 이걸 회복하고 난 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인 58,800원대, 그러니까 6만원대 라인을 넘어가게 되면 그 부분의 시작이 이제 다가온다. 그래서 FD의 어떤 기대감들을 볼 수 있는 어떤 구간으로 계속 들어갑니다만, 그걸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에는 아직 반영을 해주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